이곳은 구로공단이었어요. 구로공단이었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제조업 공장이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정보나 기술 산업이 이제 발달하게 됐고, 제조업 공장이 도시 안에 굉장히 많은 게 필요 없어진 거죠.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단지라고 하는 타이틀로 지역 자체가 변모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생기게 된 잉여의 공간들, 정확히는 워낙 제조업 공장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 도로 폭이 넓고 블럭의 크기가 커요. 공장 땅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쇼핑 아울렛 매장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기는 하는데 가로 환경이 굉장히 이제 좀 건조하고 불편한 여의도 같은 거죠.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런 건물하고 건물 사이의 간격이나 폭들이 거의 100m에 육박할 정도로 넓다 보니까 이제 가로 환경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된 발단이었었고, 도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구로공단이라고 일컬어졌던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와 흔적, 땅이 갖는 이야기죠. 좀 멀리서 조망하면 연구할 때만 해도 이런 건물들이 지는 중이었는데, 이제 끝나서 여기 공사를 할 때는 이 건물들이 다 올라가게 되는 상황들이었죠.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길하고 이 인도를 합쳐가지고 좀 그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어요. 위에서 보면 이런 이제 오픈 스페이스들을 발견할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좀 흥미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그 각 건물들의 어떤 폭들이었어요. 상당히 넓었죠. 이제 그 거리에서 포착되어지는 굉장히 건조하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단서를 잡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뭐 이제 내려다보면 그런 아울렛 매장들에 있는 그 쇼핑을 위한 매대라든가 파고라가 있고, 거기서 담배를 피고 휴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테이블들, 그다음에 이제 길을 빨리빨리 걷는 이런 사람들, 여기서 포착되어진, 그리고 그나마 이런 공간 안에서 뭔가 본인들의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를 한 곳은 숲을 만들고, 한 곳은 광장을 만들고, 한 곳은 이제 아주 넓은 도시적인 스케일의 파고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최초의 아이디어였었고요. 저희 얘기들 이런 모형이나 이제 이런 계획안들,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획하는 건축가들의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어떤 행위나 스토리를 기획하는 것을 이제 저런 그 시각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작은 이야기와 도시적인 크기의 큰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작업을 좀 마무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2012년에 그 항공사진의 모습인데, 아까 공사 중이다 이런 건물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저희가 그 실현하고자 했던 여기까지를 아우르는 숲이 아주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있고, 이런 정도의 바닥이나 나무를 좀 심는 것, 그 와이어로 루프를 만들고 이랬던 것으로 이제 우리 이후에 사무소가 그 개념적인 계획을 받아 안아서 실설계를 진행하고 했는데 좀 안타깝게 남았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장소는 탑골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그 근린공원이죠. 탑골공원이고, 여기가 이제 종묘고요. 여기가 이제 종묘공원. 시에서 이제 이 일대와 이 일대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서울시에서는 좀 뜨거운 감자였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어르신들의 놀이터예요. 어르신들의 압구정동, 어르신들의 정말 홍대라고 불러요. 놀라운 풍경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실제로 저희 가게 되면.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경험을 못 하셨는데 이유는 들어가시질 않으세요. 탑골공원을 지나는 가시지만 낙원상가 가시기 위해서 이 안을 쉽게 들어가시지 않으시죠. 왜냐면 어르신들이 포진을 해 계세요.
검은색, 회색의 옷을 입으시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노숙자의 차림이나 이런 종묘 앞 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인분들 같은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르신들이 사실 그렇게 도움이 많이 안 되죠. 젊은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는 어르신들을 배려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이해를 좀 들어줘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인사동이라든가 밑에 이제 청계천 이런 데를 연결하고 있는 루트기는 해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북촌, 서촌 이렇게 해가지고 청계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목에 또 위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공공의 서비스를 가지고 어르신들과 그 젊은 세대들이 어우러질 수 있을까, 혹은 이렇게 섬처럼 남지 않을 수 있는 건축적이지 않은 기획을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여러 도시들의 사례들로부터 이제 시가 많이 그래도 그 학습이 돼서 흔히 말하는 이제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이 됐었던 작업이었고, 저희가 이제 건축이나 물리적인 측면을 이제 연구하는 한쪽 파트로 해서 진행이 됐었어요. 이게 이제 가면은 종묘 앞 공원에서 볼 수 있는 전국 바둑대회를 방불케 하는 그런 풍경이죠. 최근엔 제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 종묘 앞이 이제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문화재긴 한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곳을 이제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어르신들이 지금 펜스 바깥으로 다 나오게 되셨죠. 그래서 이때 한참 연구를 할 때 팀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과연 어디로 가실까? 이 종묘공원이 일일 이렇게 떠안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대략의 통계치로 약 한 3,000명, 요 사이트 안에서만 탑보를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을 육박을 해요. 이분들이 오시는 이렇게 포괄하는 에어리어가 수도권까지를 다 포괄을 하고요. 인터뷰를 해보면 안산, 인천, 여기저기서 다 왜냐면 이제 교통이 무료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5,000원 정도 들고 오시면 이발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소주도 한잔 하시고 장기 바둑 두시다가 내려가실 수가 있는 그런, 정말로 어르신들한테는 홍대 앞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풍경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였던 거죠. 젊은 친구들한테나 누군가한테는.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이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일하거나 이러지 않는, 적극적으로 이 지역을 이렇게 가꿔가고 읽어갈 수 있는 어떤 흔히 말하는 여러 인생 이모작 센터라든가 기타 등등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기획들을 가지고 다행히 어르신을 위한 무슨 콜라텍을 크게 짓겠다거나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건축적인 작업을 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어떤 공간과 그다음에 그런 어떤 장치와 지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짐작하시겠지만 이 작업은 건축가가 이렇게 뭔가 그럴듯한 집을 만들고 길을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거의 한 10개 이상의 부처가 동시에 협업을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 기획이 끝나고 마지막 회의가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와 종로구의 담당 부서들이 전체가 다 와서 이 각각의 기획들을 본인들의 기존의 각 부서에서 진행하던 사업들과 어떻게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통합적으로 좀 꾸려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드문드문 보여졌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숨겨졌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도시공간에는 굉장히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답고 그런 이야기인데 누군가한테는 사실은 같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꼭 정치적인 이슈에서만 불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장소를 기반으로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로 요새 굉장히 이렇게 뜬 동네죠. 서촌. 박성택 국장님 사무실이 있는 여기 가면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 힘은 저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건 시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만들어낸. 전에 어떤 건축가가 시간이라고 하는 재료 앞에서는 어떤 건축물도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 거를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건축에서 공간을 얘기하기도 하고 재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그 시간이 준다라고 하는 거는 낡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야기가 풍성해졌고 기억이 많아지고 이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면 도시 서울에서 서촌이 그렇게 현재 뭔가 주목받고 조금 안타까운 상황으로도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것은 그 시간이 주는 많은 이야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건축가들이 작업하고 있는 판교라고 하는 경기도에 있는 도시죠.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죠. 이거는 한 명의 건축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필휘지로 만들어진 마스터 플랜으로 만들어진 도시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집 한 집 들어서고 있고 아파트는 이미 다 들어섰고 보면 굉장히 이쁠 수 있죠. 이 각각의 블럭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과 산세의 모형들. 근데 여기는 직접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건조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것은 서촌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건축가가 개입하지 않은 많은 곳들이 본인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지어지고 부서지고 이게 이제 적층되어진 반면 여기는 지금 한꺼번에 동시에 이렇게 세워진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이런 공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살만하다고 느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을 것 같은 작업들만 이제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의 일상은 많은 경우가 집을 많이 설계를 해요. 이 그림은 75세 정도 되신 어느 할머니께서 이제 전 연락을 하셔가지고 집을 짓고 싶으시다. 근데 굉장히 의외였었어요. 대개 집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30대 후반이거나 40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일가를 이루셔서 50대 중후반, 70이 넘으신 분이 이제 연락을 하셔서 주택을 짓고 싶으시다. 찾아가서 만나 뵀는데 이제 이 수첩을 펼치셨는데 이제 일기장에 그냥 이렇게 적으신 거였어요. 대개의 경우는 건축주 분을 처음 만나면 제가 한 30분 정도 얘기 듣고 1시간 반을 설명을 드려요. 네, 이런 집을 짓는다는 거는요, 돈도 많이 들고요, 설계비도 비싸고요, 막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한 2시간 동안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70년 동안 생각해 왔던 내 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집에 대한 계획을 이제 수첩에 꼼꼼히 적으신 거를 그러니까 마치 이분이 살아오셨던 아이를 어떻게 키웠고 그래서 나는 왜 이 땅을 마지막 내가 살 집으로 정했고 우리 영감을 내가 왜 설득을 했고 그리고 왜 나는 서울에 좋은 그런 동네가 아니라 영감이 살던 인천의 옛 동네, 아주 예스러운 정말 말 그대로의 동네, 공원 밑자락에 있는 노인정 옆에 있는 땅을 왜 내가 가서 살려고 하는지를 쭉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빽빽히 설계를 하셨어요. 근데 이야기로 지어진 설계예요.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도면, 평면과 인면과 단면이 막 이렇게 뭉개져 있는. 근데 거기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의도는 되게 명확하게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바깥에서는 마당에 밥솥을 걸어야 하고, 밥솥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본인이 아이들을, 1층은 그 동네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이제 여생을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하시려고 하시고, 2층에 정말로 한 10평 정도 되는 집을 짓겠다고 하셨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런 류의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50쯤 됐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친분관계에 있는 분의 소개로 뭐 이렇게 되는 일이고 해가지고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됐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 건물의 최종 모습은 보실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설계가 다 되고 공사 시작할 때 저희가 그냥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설계를 참 잘 의논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좋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집을 짓기 위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집이 100원에 지어져야 된다고 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예산이 한 50원, 그러니까 절반밖에 없으셨는데, 그게 도저히 맞춰도 안 되는 범위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주 친한 할아버지의 친한 진짜 친구분의 아들이 이제 건설회사를 조그맣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짓게 됐고, 그분이 이제 저도 이거를 이 비용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으려면 이렇게 이제 많이 바꿔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친구한테 이제 설계에 대한 변경과 공사를 저희는 넘겨주고 설계까지만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났고, 뭐 다 지어진 이후에는 여러 차례 가서, 그리고 이제 허가나 이런 거에서도 참 사연이 많고 그랬었는데, 요는 뭐냐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의 생을 온전히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작업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시기도 하시고, 너무 저는 듣기만 해서 그때 찍었던, 뭐 이거는 아주 보편적인 경우일 수도 있지만, 집을 의뢰하실 때 집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10장, 20장 이렇게 쭉 글로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국어 선생님이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이제 국문학과 교수고 해서 글 쓰는 거가 훨씬 익숙하셨던 분들이죠. 다 지어진 집인데, 어쨌든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본인이 뭔가 건축을 하고 싶다, 건축을 상상할 때 건축가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한 100장 정도의 사진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나서 사진을 쭉 보여주세요. 인터넷에서 찾은. 선생님, 저는 지붕은 이랬으면 좋겠고요. 마당은 이랬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저희 보고 그걸 다 조합을 해달라는 건지, 이게 이제 너무 구체적인 이쁜 집들을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는 여운을 두고 상상할 수 있게끔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게 좋죠. 어떤 분은 오래된 집에, 한 4, 50년 된 집에 도면을 들고 오시죠.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부시고 일부를 새로 할 것인지 하는 집이 가지고 있는, 이미 기존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체의 이야기, 상황들, 이런 것들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아주 저 남쪽에 있는 하동이라는 데에서 한 10대 채 차밭을 이렇게 갖고 오시고, 이제 차에 대한 거를 교육하고 이제 홍보하시고 이러는 차에 대한 책을 하시는 이제 어르신을 만나게 됐었어요. 이제 당연히 차 사업을 하고 계시죠, 아드님이. 처음 만났는데 이제 시베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하동에 가면 우리나라의 가야 신라이 시대에 중국에서 차가 처음 들어와서 그 차를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 차가 잘 자랄 곳이 어디냐 해가지고 이제 설은 여러 가지가 있대요. 쌍계사 주변에 하동이라는 얘기도 있고 다른 곳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하동에는 그 시베지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저를 데리고 가서 차 씨와 차의 꽃하고 이제 찻잎을 이제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런저런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차가 왜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커피에 밀려서 이제 이렇게 안타까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한 탄식과, 그다음에 이제 차를 좀 많이 이제 즐겨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명인이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제다 명인이신데, 그런 걸 상상하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다섯 옷이 앉아서 한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따라주실 줄 알았는데, 보이시는 이런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저희 먹는 커피포트에 뜨거운 물 탁 해가지고
차 이렇게 쭉쭉쭉쭉 따라주시더라고요. 차는 가까이 두고 편안하게 즐기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흔히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했던 다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차를 멀리하게 된 불편함. 그렇게 차를 즐기다가 차가 좋아지면 그때 다기도 사고 그다음에 앉아서 다도도 하고 다식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길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막 만나기 시작했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3, 40년 동안 사셨던 집터에 아주 땅이 보잘것없어요. 옆에도 농협 창고가 큼지막하게 있고 사실 이런 차를 판매하고 전시하고 뭔가 하는 공간은 좀 주변이 그럴듯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제주도에 가면 이제 오설로 티뮤지엄이나 이런 데가 그런 데 있죠. 이분들이 이제 생활하셨던 주택과 이런 공간이 있는 곳에 이제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다. 그게 이제 내 마지막에 어떤 꿈이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막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그 이야기로 끝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거기서 차를 알리고 사람들을 맞이할지, 그거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만나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면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좀 이렇게 사실은 예쁜 얘기들만 들려드린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수반을 해요. 근데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이런 이야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건축주도 집 지면 10년 늙는다고 그러고 건축가도 뭐 행정기관하고의 싸움, 어려움, 뭐 불편함, 그다음에 비용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어렵지만 뭐 1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잘 지내시나요? 이러면서 이제 사진이 같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초대를 받아서 가서 하루 묵게 된다거나 그 저희가 설계한 어느 공간에 이럴 때 그 이야기 안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가 예측한 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집이 도움을 주면서 배경으로 존재해 줄 때 좋은 건축을 좋은 건축이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까지 남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권영표 선생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